자, 제철 참외가 왔습니다. 알이 굵은 오렌지도 있고요. 자, 한번 보고 가세요. 얼마예요? 이거 싱싱합니다. 예. 싱싱합니다. 한번 보고 가세요. 네. 아우, 다리가 또 말썽이네. 통증이. 오늘 들어가서 약을 먹어야 되겠다. 어서 오세요. 싱싱합니다. 이놈의 다리가 또 말썽이네. 그나저나 오늘 얼마 벌었노? 하, 10만 원. 이번 달에도 애들 양육비는 못 보내겠네. 내일부터 좀 더 열심히 팔아야겠다. 어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제 자야겠다.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영 피곤하네. 새벽 일찍 나서시네요. 아유, 그래도 이 시간에 과일을 떼야 팔러 가지. 부딪힐 것 같은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봐가지고. 비슷한 처지인 것 같은데 좋게 넘어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사고 처리 비용하고 작업하다 부딪혀서 일단 병원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으니까 50만 원만 받을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쪽이나 내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인 것 같은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대로 해결합시다. 감사합니다. 계좌로 입금시키면 됩니다. 예, 입금시켜 드릴게요. 한 50만 원. 입금하겠습니다. 계좌번호 넣어드릴게요. 사고 난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이가? 50만 원. 남들 같으면 100인데 내 진짜 싸게 드리는 겁니다. 경찰서죠? 여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조금만 더 하시고, 괜찮아. 이건 괜찮고.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우리 신고 안 했는데요? 교통사고를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고요. 그냥 차 뒤쪽에 살짝 부딪힌 거라 저희들끼리 합의했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들어온 이상 저희는 조사해야 됩니다. 이 뒷차가 가희 차량이네요. 혹시 여러분이시죠? 접니다. 요즘 아침에도 음주 측정하는 거 아시죠? 음주 측정하겠습니다. 음주 측정. 보시죠. 더. 정치 밀리 나오네요. 새벽부터 술 드신 겁니까?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술 마셨는데 아직 좀 덜 깼나 봅니다. 일단 음주운전이니까 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검사 받으시고 상해진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친 데도 없고요. 굳이 저 사람이 처벌받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일단 자세한 거 경찰서 가서 확인하시죠. 갑시다. 그 합의 다 봤는데. 아이고, 참 난감하게 됐네요. 수사 후 저는 다행히 음주운전으로만 입금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처지인데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 김승일 씨는 흔히 말하는 이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김영호 변호사님, 이 숙취 운전이 요즘 그 만취 운전 못지않게 심각한 범죄더라고요. 네, 흔히 말하는 숙취 운전은 숙취가 존재하는 상태, 그러니까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인데요. 숙취 운전 역시 음주 운전이기 때문에 처벌받게 됩니다. 네. 처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이전에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10년 이내에 또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김승일 씨는 면허 취소 처분을 이제 받았습니다. 면허 취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되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허 정지이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면허 취소입니다. 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또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입니다. 네. 네, 김승일 씨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면허 취소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가 뒤에 다시 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그 이유는 김승일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도로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련됩니다. 네. 네, 2010년 이전에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2010년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만 행정처분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운전자 김승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가 아니라 공판장 내부에서 운전을 했으니까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면허 취소 처분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로 외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역시 도로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요, 아파트 내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게 도로가 아닌가요? 도로가요? 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로 보느냐 아니냐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장소의 규모나 형태, 차단 시설의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외부인이 주차장 이용 가능 여부 등도 종합해서 도로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좀 다소 프라이빗하게 관리되거나 제한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도로가 아닐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특정인들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네요. 예. 자, 그럼 김승일 씨가 지금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수사기관에서 이 공판장 내부를 도로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판장 내부가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 아니었고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도로라고 보아서 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바로 교통사고 부분인데요. 자, 김승일 씨가 지금 경미하긴 하지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게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가중처벌인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좀 복잡합니다. 예.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했는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는지, 네. 음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인지,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았는지, 보험에 가입했는지, 사고 후에 조치를 하였는지 도주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여부와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에서처럼 자동차에 약간의 손괴가 일어났다. 네. 딱 부딪혔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행정적인 처분 이외에도 지금 승일 씨는 형사적 처벌도 받겠네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 이외에 사고로 인한 것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처벌을 받지만 그 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통사고 피해자의 민국홍 씨 같은 경우에도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더불어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김승희 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승희 씨는 민국홍 씨의 차량을 손괴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인 민국홍 씨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짝 다치기는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허리를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불편한 듯한 느낌이 보이니까. 근데 이게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게 상해 진단서가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물건을 손괴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12개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하거나 보험 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 해지, 면책 등에 해당되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음주운전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소정의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정리를 해보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만 지금 해결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자, 승일 씨가 지금 과일 장사를 해서 아이들의 또 양육비를 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운전을 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면허 취소라는 이 행정 처분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는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실제로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0.1% 초과한 경우에 감경이 되지 않는다라고 안내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 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 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 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면허 재취득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바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요즘 사실 유명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좀 이슈가 되면서 뭐 음주운전이나 그 후에 사후 처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일단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을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처럼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면은 사고 후 미조치, 미신고죄, 도주 차량죄, 범인 도피은닉 교사 방조죄, 증거인멸, 교사 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어마어마한데 음주운전을 감추려다가 더 큰 난관에 봉착을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호미로 먹을 거를 가래로도 못 먹는다라는 그 속담이 그대로 들어맞는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범죄가 아까 많았잖아요. 그런 뭐 여러 가지 범죄가 있으면은 경합해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운전할 당시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운전한 이후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죄도 성립하지 않고 위험운전치사상죄도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고 후에 어떠한 조치도 없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죄에는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 후 미신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도주 차량죄도 성립합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이 성립된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 제3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신을 도피하게 하고 은닉하게 하였기 때문에 범인 도피 은닉 교사죄 또는 방조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속사 관계자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만약 여기에도 그 가수께서 관여하셨다면은 증거인멸 교사죄 또는 방조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유, 그러게 술을 마시고 왜 핸들을 잡으셔가지고 참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아, 참. 그리고 뭐 사실 이게 뒤에 조치를 한다는 게 겁이 덜컥 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그냥 딱 정면으로 탁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벌 받을 건 받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일 씨 또 음주 운전자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씨처럼 술을 드신 후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혈중 알코올은 평균적으로 1시간에 0.015% 정도만 분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숙취운전, 음주운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고 조치도 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